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알아볼 현장은 어디인가요, 소장님? 오늘 어디서 오셨어요? 저 김포요. 되게 김포시죠? 네. 네. 오늘 김포에 있는 현장을 안내해 줄 겁니다. 정말요? 네. 잘 아시죠? 동네? 알죠. 네. 오늘은 김포 중에서도 네. 구례동에 있는 구례도. 네. 김포에서 구례동이 가장 좀 핫하다던데. 네. 김포에서 음. 그래도 요즘 많이 발전을 했는데 네. 구례동이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뭐 교통편도 그렇고 주변 환경도 그렇고 되게 좋아요. 약간 핫한 동네? 김포에서 핫한 동네?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는 그래서 구례동이 가장 네. 핫한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오늘은 김포 한강 신도시에 있는 그 중에서도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한강 듀클래스 지식산업센터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지식산업센터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봤는데 사실 잘 알지는 못하고 요즘 지나가면서 네. 그런 큰 건물들이 저긴 뭐야? 이랬던 데가 보통 지식산업센터 네. 이런 건물들이 많죠. 과거에는 이제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근데 이제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약간 제조업만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쵸.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IT, 벤처 아니면 방송 관련, 미디어 관련 이런 다양한 그 사업체들이 모여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여기는 김포시 구례동 6877-5번지 일대에 네. 지어지는 지식산업센터고요. 지하 2층부터 지상 15층까지 그리고 상가는 약 55개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는 총 850여 개실이 들어가는 아주 규모가 굉장히 큰 지식산업센터고요. 네네. 위치적인 장점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례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구례동에는 이제 경전철이 다니죠. 김포 골드라인. 네, 골드라인. 골드라인 다니고 주변으로 뭐 외곽순환고속도로나 48번국도 아니면 김포 한강로 도로편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5호선 또 한강선이 이번에 생긴다고 연장 들었어요.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교통 이슈도 있어서 지식산업센터로는 입지가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또 요 개별 필지의 또 앞에 기획재정부가 5년 전에 토지 매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 상업지를 토지 매입을 왜 많이 했냐면 행정타운을 지으려고 미리 토지를 좀 확보해 놓은 땅이거든요. 지금 김포 인구가 한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살고는 있지만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근데 점차 늘고 있다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경기도권에서 가장 젊은인들이 많이 유입되는 도시가 김포. 가장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도시가 김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김포 인구가 지금 49만이랍니다. 굉장히 많죠. 많네요, 생각보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49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0만이 되면 지금 김포에 구가 없죠. 구는 없죠. 따로 구가 없죠. 김포시 무슨 동이지 김포시 무슨 구 무슨 동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50만이 되면 이 구로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인구수가 두 개 구로 인구수가 어느 정도 많아지면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행정도 분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김포시 무슨 구 무슨 동으로 이제 바뀔 거예요. 그럼 구가 새로 생기면 뭐가 생겨야 되겠죠? 구청? 구청이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기재부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이런 행정타운을 새로 구청을 만들 자리를 확보를 해놔야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또 그 SRT 그리고 여기 또 최근에 한 GTX 관련된 이슈도 좀 있잖아요. GTX 관련된 이슈 가지고도 그런 또 공간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 김포 한강 신도시 특히 구례 지구는 앞으로 조금 더 상당히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행정타운이 들어설 곳 바로 앞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오늘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식산업센터 사실 저처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떤 공간이죠? 일단 지식산업센터는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 과거에는 이제 아파트용 공장이라고 했어요. 공장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공장이면 제조업만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최근에 있는 기업은 사실 제조업만 있는 건 아니니까 IT라든지 아니면 미디어 관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벤처 기업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기업들도 수용을 해야 되는 공간을 마련하다 보니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말보다는 지식산업센터, 그러니까 지식산업 관련된 업종도 다 들어올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으로 굉장히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요. 제가 여기 15층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15층인데 층고가 거의 한 5m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층고가 높죠. 그렇네요. 그러면 내가 한 공간만을 활용을 하더라도 복층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복층?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10평을 분양받았어도 네. 복층까지 계산을 하면 거의 2배의 면적을 그렇죠.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공간 활용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아무래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에게 많은 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니 네. 임대를 더 받겠죠. 네. 그리고 들어오시는 분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액에 이렇게 그 공간을 훨씬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사실 복층이 잘 없는 거죠? 아니요. 요즘에는 지식산업센터는 대부분 네. 복층으로 많이 지어져요. 그래요? 네. 15층이 그렇게 네. 높은 건물을 하면 네. 거의 아파트 30층 규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식산업센터가 이 정도 규모가 많지는 않아요. 김포에서 들어가는 지식산업센터 중에서는 네. 최대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최대 규모이고 네. 근데도 불구하고 분양가는 네. 상대적으로 제일 저렴합니다. 와, 적게는 한 1, 200, 많게는 한 3, 400 정도 차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걸 입주할 시점 되면 네. 규모는 제일 크고 네. 분양가는 제일 쌌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다 입주를 한다고 하면 거의 그 가격을 맞추지 않겠어요? 오히려 그쵸, 더 뛰어날 수도 있고 왜 그러냐? 규모가 제일 크니까. 그리고 여기는 다 15층까지 전부 차량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1층에 있는 네. 공장이나 네. 10층에 있는 공장이나 똑같이? 물건 적재하거나 내리고 이런 거는 똑같단 말이에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요 차량이 진입하는 드라이빙 스루 요 시스템을 갖춘 또 지식산업센터가 또 가장 핫합니다. 되게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장점이죠. 그러니까 위층에 있는 분들은 네. 멋진 전망도 보고 쾌적하게 하지만 1층에 있는 똑같이 물건 적재나 이런 건 전혀 불편함이 없고. 보통은 위층, 고층이면 또 단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엘리베이터로만 이렇게 적재를 해야 된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을 맞아요. 것 같은데 차량이 위에까지 다 올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은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포 같은 경우에 네. 인구도 많이 늘지만 주변에 네. 구산업단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구산업단지들이 도심에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옮기려고 하는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실제로 여기 분양받으신 분들은 네. 임대 목적이 아니라 직접 본인들이 여기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받는 사장님들도 많이 상담을 받으러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지식산업센터가 요즘에 네. 이 분양하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아이템이라고 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런 공장들이 들어와서 그럴까요? 아니면 이제 산업단지들이 들어와서 그럴까요? 주변 환경도 주변 환경이지만은 네. 그래도 제일 뭔가가 금액대라든지 네. 뭔가 그런 게 장점이 제일 커서 투자금? 네네. 비슷했어요. 아 그래요? 뭐냐면 수익률? 뭐 이런 거? 네, 수익률이 지식산업센터가 월등합니다. 왜냐면 저희는 과거에는 수익형 부동산을 하면 네. 전통적으로 오피스텔이라든지 네. 도시용 생활주택이라든지 그거부터 먼저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면 주거 목적으로 하는 이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 관련된 네. 상품들을 먼저 떠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정부의 기조가 어떻죠? 주택 임대 사업자 혜택도 많이 줄이고 이제는 뭐 이런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하면 네. 세금도 많이 내고 대출도 안 나오잖아요. 대출이 진짜 안 나오죠.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대출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금리가 워낙 싼데 저금리 시대인데 대출이 안 나오다 보면 수익률은 당연히 줄겠죠. 그렇죠. 근데 이 지식산업센터는 네. 분양가의 보통 80%까지 80%요? 네. 많게는 직접 내가 회사를 운영한다면 100%까지도 대출이 나와요. 와. 금리는 2%대 초반. 정말 되게 부담이 없이 네, 정책자금 이런 대출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면 산업시설이잖아요. 경제활동을 하는 산업시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건 좀 장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금리에 굉장히 많은 한도를 네.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투자금은 적고 네. 그리고 네, 그러면 이제 받는 월세에 대해서 이자가 워낙 싸니 2%대 초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자가 워낙 싸니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높겠죠. 그리고 이건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쵸. 회사잖아요. 네, 그럼 회사가 임차를 얻었어요. 1년마다 회사가 옮길까요? 아니겠죠. 한번 회사가 있으면 네, 뭐. 굉장히 오래 물론 이제 회사가 중간에 부도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지만 않으면 망하지만 않으면 한 곳에 좀 오래 있으려고 하겠죠.
그럼 한번 임차를 놓으면 안정적으로 오래 임차인을 둘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정말 큰 장점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임대 수익 원하시는 분들이 네. 지식산업센터를 굉장히 많이 알아보고 계시고 그리고 실제로 투자도 많이 하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분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식산업센터는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리 네. 분양이 굉장히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메리트가 있는 네. 줄은 몰랐네요. 그래서 지금 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마 임대 관련, 수익형 부동산 관련 네. 굉장히 많이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런 곳에 한번 방문하셔서 네.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이런 지식산업센터의 장점은 네. 이 정도 네.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이 현장에 대한 또 장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김포 같은 경우에 전통적으로 산업단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 좀 이런 지식산업센터의 네. 신축 이렇게 특히 굉장히 많은 그 회사들이 모여 있어서 네. 시너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분양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포에 있는 이 한강 듀플렉스는 네. 주변에 있는 산업단지에 있는 네. 풍부한 네. 회사의 임대 수요가 있는 네. 장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드라이빙스로 네. 이제 그 고층까지도 차가 들어가서 물건을 적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들이 대부분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 허가가 안 나는 데도 상당해요. 이제 좀 이렇게 뭐 제조업이 아닌 그냥 뭐 IT라든지 정말 깨끗한 네. 사무만 볼 수 있는 네네네. 그런 공간만 또 허가 나는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김포에서 유일하게 제조업도 허가가 나는 지식산업센터고요. 규모 자체도 김포에서 제일 큰 규모고 제일 중요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정말 무시 못할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입주한다고 하면 800여 세대의 지식산업센터, 굉장히 네. 웅장한 지식산업센터가 네. 저희가 이제 평당 한 500에서 600 정도 선에 분양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 옆에는 700, 800이 분양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규모가 더 작아요. 네. 그러면 이 가격이 떨어지거나 저희 한강 듀플렉스 가격이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네. 근데 이미 분양을 다 완료가 된 단지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지겠죠. 네. 이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임대 수요뿐만 아니라 네. 실수 차익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그 분양가의 그 갭을 실수 차익도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오늘 김포항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알아봤는데 네. 어떠세요?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 모르는 부분도 모르는 부분이었지만 이렇게 부담 없이 뭔가 그 전에는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금액이 저렴하니까. 나도 할 수 실수자 금액이 저렴하니까. 네, 대출이 사실 가장 부담이 컸던 부분도 크고. 아니 대출을 2.38%, 네. 2.4% 이하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아파트 담보대출도 그거보다 높을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완전 저렴한 이자로 받기 때문에 뭐 월세 50만 원, 60만 원 받아도 요즘에 이자가 얼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보통 지식산업센터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금리가 싸니까. 싼 금리를 많이 대주니까. 네. 아주 1,000만 원, 2,000만 원 아주 소액으로도 네. 얼마든지 투자를 내가 시작할 수 있고 네. 월세 받는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요. 네. 정말 큰 리스크 없이 큰 부담감 없이 가능한 곳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영상 보시고 많이 문의하실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문의를 하실 것 같네요. 네. 너무 저처럼 지금 이미 막 건물주가 되는 꿈을 가지신 분들이 여러 계실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시작하기에는 부담이 없는 네.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를 시작하기에는 정말 부담이 없는 레버리지를 정말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은 이곳 우리 지식산업센터 네. 가서 볼 수 있나요? 네, 가서 보실 수 있고요. 네. 상단에 전화 주시면 저희 네. 모델하우스에 방문 예약 잡아드릴 거고요.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짧은 시간에 안내해드리기 때문에 사실 네. 많은 부분을 전달을 못해요. 맞아요. 직접 한번 방문해 보셔서 이제 모델하우스에서 직접 상담도 받아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코로나 때문에 방문 예약 필수입니다. 좋습니다. 네, 상단에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방문 예약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금자리 연구소 금소연이었습니다. 네, 이경환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